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에도 경주가 30도까지 오르는 등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서 야외 활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선선하셨죠?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더웠던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음 단계로 어제보다는 낮지만 야외 활동하시기 30분 전에 선크림은 꼭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마스크도 챙겨 나가셔야겠는데요. 어제부터 축적된 미세먼지에 공기마저 순환되지 못하면서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에 계신 분들은 아침에 뿌옇게 낀 안개 때문에 시정이 좋지 않으셨을 텐데요. 아침까지 계속 이어지는 곳이 있고요.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위성사진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많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4도, 영덕 28도, 포항 29도, 경주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가 22도, 독도는 21도입니다. 오늘 동해 남부 해상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는 많아지겠고요. 중부 해상은 계속해서 구름 많겠습니다.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달 말이면 고속도로를 통해 가까워질 포항과 울산의 대학이 침체된 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말뿐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겁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다음 달 30일 포항 울산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 두 도시는 불과 30분 거리로 가까워집니다. 이웃 사촌이 된 포항과 울산.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의 대학들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도시의 대학과 기업이 도 경계를 뛰어넘는 긴밀한 산학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자는 겁니다. 우선 포스텍은 포스텍이 가진 사업 유망 기술을 정리해 울산에 소개하고 울산 지역 기업들과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좀 대학이 능동적으로 나서서 도시가 잘 되도록 힘을 좀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태자. 울산대는 재료공학과 화학 등의 분야에서 포스텍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포스텍이 생명과학 분야 연구를 할 때 울산대 병원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기업, 자치단체가 함께 삼위일체가 돼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포항 지역의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큰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고교와 대학 동기 동창인 포스텍과 울산대 총장이 두 도시의 산학 협력을 주도하고 한동대와 유니스트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학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비전 선포식과 함께 포항과 울산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기술 교류 전시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듯이 두 도시의 긴밀한 협력이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는 지난달 대구의 수출이 5억 8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6%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은 27% 줄어든 29억 7천만 달러로 감소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대구는 자동차 부품과 폴리에스터 직물, 경북은 평판 디스플레이와 강판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무역협회는 대구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돼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만 경북은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과 디스플레이와 휴대전화기의 생산기지 역외 이전 여파로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포항시 생활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이 지난 3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이달 말 실시 계획 승인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이 시설은 하루 500톤의 생활 쓰레기를 파쇄하거나 선별해 하루 270톤의 비성형 고형 연료 제품을 만든 뒤 이 연료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포항시는 30개월 뒤 이 시설이 가동되면 현재 매립률 70%로 4년 후 매립 종료가 예상되는 남구 호동 매립장의 사용 기간이 다소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축구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경쟁을 벌이는 제44회 18세 이하 아시아 학생 축구대회가 경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역사문화도시 경주가 스포츠 도시로도 명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로 다른 국적의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를 펼칩니다. 미래의 축구 스타를 꿈꾸는 선수들의 진지한 플레이에 그라운드의 열기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중국과 인도, 태국 등 아시아 8개국 만 18살 이하 선수 300여 명이 참가해 주말까지 축구 실력을 가립니다. 경주의 넉넉한 숙박시설과 경기장 수준에 외국인 선수단도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เมืองไทยประมาณ40ที่ประเทศที่เกาหลีเนี่ย20กลางคืนเย็นมากแต่ไม่น่ามีปัญหาเรื่องการปรับตัวครับตอนนี้เด็กเรามาอยู่ 4-5 วันและปรับตัวได้ค่อนข้างดีแล้วครับส่วนอาหารการกินไหวครับถึงแม้จะเป็นอาหารประจำชาติเกาหลีคิดว่าตอนนี้เด็กไทยปรับได้แล้วครับ 이번 대회로 외국인 선수단과 아시아 학생 축구연맹 등 수백여 명이 경주를 찾아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로 44년째 열리는 이 대회는 역사가 깊은 권위 있는 대회로 지난 2010년 전남 목포 대회 이후 6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경주시는 앞으로도 국제 규모의 스포츠 대회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경제 유발 효과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주를 국내외에 많이 알릴 수 있다면은 대규모 국내외 스포츠 행사를 적극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7월에도 한중 유소년 축구 친선 교류 대회가 예정돼 있어 40여 개 팀이 경주를 찾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방문지를 묻는 질문에 70%가 서울, 18%는 제주라고 답했고 경북은 경기, 부산 등에 이어 8번째, 대구는 17개 시도 가운데 11번째였습니다. 영남 지역 최고 여행지로는 해운대, 광안리 등 부산이 상위 7개 지역을 차지했고 대구, 경북은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한국 여행시 고려 요인으로는 1순위가 쇼핑, 2순위가 자연 풍경이고 음식과 역사 유적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 지역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생의 표준 점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16학년도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북 응시생의 영역별 표준 점수 평균은 국어 A가 97.7점, 국어 B 98.3점, 수학 A 98.9점, 수학 B 93.9점, 영어 97.1점으로 국어 B만 전국 평균을 웃돌았을 뿐 나머지 과목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 경북 지역 학교 간 학력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전 일부 대학에서도 그랬듯이 한동대에서도 청소 용역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여건과 저임금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월 급여가 최저임금인 126만 원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에 노동계는 물론 학생들까지 대학 측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한동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저임금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소와 조경, 시설 관리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이들이 용역업체를 통해 받는 임금은 총 118만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칩니다. 다른 데 바깥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 차별도 나고 뭐 오래 하나 뭐 금방 하나 뭐 별로 그것도 없고. 법정 노동 시간인 하루 8시간이 아니라 7시간씩 최저시급으로 근무하게 해 편법으로 기본급을 줄인 데다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아예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도로부터 시작해갖고 도로 전체에 있는 하수구까지 저희들이 다 하고 심지어 학교 건물 안에 있는 녹슬은 그런 작업까지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대다수 4년제 대학들이 8시간 근무에 식대와 교통비, 명절 상여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지역의 포스텍이나 동국대 경주 캠퍼스와 비교해도 20-30만 원 이상 적습니다. 노동자들은 또
대학이 지난 16년 동안 후원자들에게 선물하는 무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과정에서도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대학생 1000여 명도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대학 측에 사퇴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대학을 자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주신 분들에게 돈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분들이 그런 피해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겠고, 대학 측은 오는 9월 용역 계약을 새로 할 때는 하루 7시간 근무를 8시간으로 늘리는 등 임금을 월 15만 원가량 높이고 무 재배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번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조건을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복리후생비 정도를 어느 정도로 감안한 임금을 책정해서 들어와라. 이렇게 되면은 최저임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또 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3명가량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지만 6개월 뒤 기숙사가 신축되면 재고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북농업 FTA 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 특례제도 폐지안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국방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했습니다. FTA 대책특별위원회는 후계 농업인과 어업경영인, 농기계 수리요원 등이 오는 2023년부터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하면 젊고 유능한 농업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존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농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전국적으로 378명이고 경북은 58명입니다. 포항창조경제혁신센터가 포항적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솔루션 기술지원단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지원단은 포항제철소의 기계, 전기, QSS 등 6개 분야 전문가 130명으로 구성돼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설비기술 향상을 중점 지원합니다. 포항시와 함께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뒤 전문가들이 기업을 방문해 설비 진단을 하고 교육 등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벤처기업 하면 흔히 정보통신 분야를 떠올리게 되고 지원도 이쪽에 집중돼 있는데요. 농식품 분야에서도 벤처 창업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 분야의 벤처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기관이 구미에 들어섰습니다.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은 구미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영남 충청권 농식품 벤처 창업 지원 특화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농식품 창업 희망자를 비롯해 청년 창업과 귀농, 귀촌 창업가 등을 발굴합니다. 특화센터는 이들에게 창업 초기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과 자금, 제품의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합니다. 창업을 꿈꾸시는 분이라든가 현재 농업인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농식품 특허 기술을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이 돈을 벌고. 경북 특화센터는 재단 전문가를 비롯해 4명이 상주 근무하면서 경북을 비롯해 9개 광역시도의 지원자들에게 창업에서 성장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멘토 역할을 맡게 됩니다. 가까운 지역에 이런 지원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자주 방문해서 자문을 구할 수가 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문을 연 특화센터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에 이어 이번에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작지만 강한 지역 벤처 기업들이 생겨날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어제 김천혁신도시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신청사는 22만 제곱미터의 터에 사업비 2,033억 원을 들여 지난 2013년 12월 착공해 지난해 12월 완공됐고 본동과 연구동 등 29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의과학검역원과 식물검역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94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대구 경북 지역 20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우성케미칼과 영진하이테크 등 1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대구에서는 나운엔터테인먼트와 대영합섬 등 10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들 기업에 2년간 6억 원 이내 기술개발 사업과 3년간 2억 원 이내의 해외 마케팅 사업을 지원합니다. 지난 겨울 고온 현상과 올봄 잦은 비로 양파 작황이 부진합니다. 재배 면적도 줄어든 상황이어서 수급 불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수확을 앞둔 의성의 양파밭입니다. 밭두개는 손으로 뽑아버린 꽃대가 가득합니다. 지난 겨울 고온 현상으로 줄기가 웃자란 겁니다. 또 다른 밭은 잎줄기가 검게 변했습니다. 곰팡이의 일종인 녹균병이 퍼진 겁니다. 이 약을 쳐도 병이 자꾸 아프니까 오늘 뭐 비가 자꾸 봄비가 자꾸 이렇게. 지난달 의성에 비가 내린 날은 12일, 강수량은 147.1mm로 평년의 2배가 넘습니다. 작황 부진에다 재배 면적까지 줄면서 양파 생산량 감소는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성을 비롯해 전국의 중만생종 재배 면적은 16,000여 헥타르로 평년에 비해 12% 줄었습니다. 수급이라든가 관측 정보 이런 걸 통해서 수급 조절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과감한 조치를 좀 선제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는 거죠. 농민들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하 중인 조생종 물량을 2달 정도 시장에서 격리해 만생종 이후 물량 부족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조생종 가격도 유지하면서 수입산을 들어오지 않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에 비해 마늘은 앞으로 날씨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생육이 양호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는 어제 대회의실에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포럼을 열어 사업 추진 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들은 뒤 토론을 벌였습니다. 포스텍 김주식 교수는 발제를 통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 플랫폼을 조성하며 문화 접근성을 향상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2020년까지 37억 원을 들여 6거리 구도심과 포항시 일원의 문화예술 거리를 조성해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선선하셨죠? 한낮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더웠던 어제와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도 높음 단계로 어제보다는 낮지만 야외 활동하시기 30분 전에 선크림은 꼭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마스크도 챙겨 나가셔야겠는데요. 어제부터 축적된 미세먼지에 공기마저 순환되지 못하면서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륙에 계신 분들은 아침에 뿌옇게 낀 안개 때문에 시정이 좋지 않으셨을 텐데요. 아침까지 계속 이어지는 곳이 있고요.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위성사진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많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4도, 영덕 28도, 포항 29도, 경주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한낮 기온 살펴보시면 울릉도가 22도, 독도는 21도입니다. 오늘 동해 남부 해상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는 많아지겠고요. 중부 해상은 계속해서 구름 많겠습니다.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